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부장님, 이번 주도 수급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를 필두로 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수급 볼까요? 수급 보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래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잘 말씀드릴게요. 네. 최대한 좀 화를 풀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좀 시장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급 자료가 곧 나올 텐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6,800억 정도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 기관 투자가 좀 팔거든요, 같이.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관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거기서 좀 특이했던 점이 우리의 연기금이 달라졌습니다. 연기금이 3,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일단 오늘 수급 잠정치 보더라도 금요일 현재 연기금은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 외인은 2천억 정도, 기관은 1,900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이 하락이 좀 거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락을 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4,5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 최근에 이번 주에 특히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았습니다. 실적이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의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가 급락세가 나왔고 반대로 TSMC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올 때 ASML, TSMC 기억을 하실 텐데 별로 기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면은 지난번 시즌 같은 경우에서 ASML에서 수치를 전망치를 낮추면서 AI 조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TSMC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다 예상이 했죠. 이유는 파운드리 쪽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TSMC만 좋은 겁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그러면 어제 미국장에서 TSMC가 거의 10%까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장 본장 넘어와서 우린 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3% 넘게 빠져요 지금.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HBM과 파운드리를 보는 글로벌 반도체 안에서 시각 차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17일 같은 경우 오후에 보시면 반등세를 견인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막상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왔고 에이지그랜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칠 때 그때 올라올 때도 30분 만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TSM 실적 좋으면 에이징랜드 갈 것이다 예상 안 했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는데 시장에서 워킹을 할 때 막상 가려면은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문제다는 거죠. 지금 투자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원전이 뜨면 어떻습니까? SMR 좋았잖아요. 이틀 전에. 떴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 전까지 안 움직이다가 어땠습니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려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특징이자 약체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수급 환경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도 변동성이 있었던 거고 막상 하이닉스가 올라왔다 빠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좋은데 하이닉스도 못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하지만 미국은 좋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 소매 판매 지표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매 판매 봤을 때는 전월 대비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노랜딩 시나리오가 생각이 될 정도로 좋지만 그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을 것 같은데 보시죠. 미국 아까 트럼프 트레이딩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 우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폴리마켓이라는 미국 도박을 하는 사이트에서 봤을 때 경쟁률 같은 경우는 트럼프 거의 58%, 6%. 베팅 업체에서요. 베팅 업체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경합주에서 우위가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약한 게 뭡니까? 2차 전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까봐 선반영에서 미리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로보택시 하기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로보택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까지만 좋았습니다. 우리 방송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보택시 이후에 테슬라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트럼프 우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00년 섹터가 좀 더 약화되는 거. 그래서 빨리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끝나기만을 저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망감이 나오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 주춤한 상황 속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면서 오늘도 2차 전지 필두로 코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답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이번 주에 담았을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를 향한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또 역시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만간 좋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안 좋아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일단은 시장을 반등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 조금 남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10월 중순이지 않겠습니까? 10월 중순에서는요, 4분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실적 발표 시즌이 11월까지 끝나고 12월 정도 넘어가가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선뜻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보시면은 이번 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물론 많이 사지도 않았지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1,900억 정도 매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전 얘기 많이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1,000억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60억 정도, KT 430억, 우리금융주 380억인데 외국인 매수 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이 보입니다. 뭡니까? KT죠, KT. KT를 KT가 담았네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아마도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 더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네이버 카카오 얘기할 때 아직은 AI 관련 실적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좀 시장 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요 AI 관련한 실적을 굉장히 멀티플을 높게 주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쌍끌이로 들어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쌍끌이로 외인 기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현대모비스 어제 움직였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이 합쳐서 삼성전자 7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5천억 정도 다시 매수를 한 상황이고 지난주에는 조 단위로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뉴스 보니까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도. 요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신용으로 막 들어갈 주식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아가 1,700억, 현대차가 1,400억, 유한양행 1,200억, 삼성 SDI 순으로 우리 개인 투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담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금 지난주부터 결이 없고 개별주 장세로 좀 말씀드리는 중인데 좀 보시죠. 외국인 보시면은 WCP 그리고 영풍정밀, 오스코텍, HLB, 펩트론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굳이 공통점을 꼽으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십시오. 휴젤, 파크시스템즈, 퓨처캠, 페트론, 영풍정밀 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다 개별주입니다. 휴젤도 역시 개별 섹터로 가고 있는 중, 그 개별 이슈가 있는 거죠.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TSMC에서 뭔가 다변화 공정에 대한 기대감, 퓨처캠, 페트론 이런 순으로 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사랑이 여전합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셀비온은 그래도 다른 섹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FST, ABL 바이오 순으로 그래도 그 세 주체가 공통적인 점은 그래도 바이오 쪽은 공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주 또 굵직한 이벤트를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 또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하이닉스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제가 매크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맞아요. 매크로 얘기할 때가 있고 실적 얘기할 때는 지금은 실적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보시면 21일 날 다음 주죠. 우리 10월 한국의 1월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출 동향 보고 어떻게 우리는 전력기기라는 화장품 이런 섹터는요.
뭡니까? 열흘에 한 번 실적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발표하는 점, 그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 고시할 예정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일 보시면은 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자료들이 조금씩은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실적 발표 자료를 확인하는데요. 그 미국에서 지금 일정이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였는데 다음 주로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동성을 좀 확인해 보시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날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업황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24일날 우리인데요. 하이닉스요. 그리고 기대되죠. 테슬라, 현대차 그룹이요. 네. 그리고 KB금융까지 가장 굵직한 세 섹터가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HBM 업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가 중요할 거고, 더 중요한 점은 컨센이 어떻게 나오느냐, 컨센 대비 더 나오느냐, 더 나오느냐,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설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다음 주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실적이 조금은 3분 실적이 기존 기대보다는 미진할 것 같아서 미리 빠졌거든요. 네. 그 발표 이후에 뭐가 발동을 할 것 같냐면 인도 IPO 이슈가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리 빠졌다는 점 미리 보실 필요가 있다. KB금융 밸류업 관련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아마존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주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는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것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 없습니다. 오르면은요 조금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랑 대장격인 KB금융주, 그리고 은행주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짧게 잡고 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짧게 매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오를 때 현금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라. 그렇죠. 네. 본격적 자료 보시면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어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르고 빠지는 거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데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점은 이거예요. 최근에 종목들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방산 섹터 꾸준하게 움직이죠. 즉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8월에서 9월보다는 지금 10월이 조금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섹터 자체가 확산되는 건 맞는데 섹터별로 시장 반응 자체가 하루 쏘고 만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써놨는데 거칠고 매우 빠릅니다. 30분, 1시간 정도. 어제 시장 잠깐 복귀 한번 해보시죠. 아침에는 원전 움직이다가 바이오 움직였다가 반도체 움직였다가 하루에 1년 동안 변동성이 살아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 빨리 하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 없는 섹터는 바이오, 네. 꾸준한 섹터는 방산, AI 쪽은 전력기기 이런 식으로 하지만 흥분을 하지 말고요. 조정 시에만 매매를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와 방산, 전력기기 세 가지 섹터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